저는 세션 1 좌장을 맡은 신동형이고요. 세션 1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에서 세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 안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 일단 가장 먼저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오늘 그러니까 그 발표자들 중에서 책을 쓰신 분이 3분이 있거든요. 저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인본을 한 권씩 세션별로 처음 질문하신 분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무슨 관계냐라고 보시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최재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미러월드를 2020년대 용어로 해석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러월드가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을 디지털로 복제한 건데요. 현실을 디지털로 복제하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은 써먹어야 되죠. 예를 들면 지도를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으로 만들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뭘 써먹습니까? 첫 번째, 내비게이션으로 써먹어야죠. 시뮬레이션 돌려서 제일 빠른 길 찾기. 그리고 나중에는 자율주행차, 내일 세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자동화하는 부분으로 써먹겠죠. 그 부분이 사실상 디지털 트윈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죠? 원래 제목은 시야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이었고요. 저는 신동형이고요. 지금 알서포트라는 회사의 전략기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오늘 선물로 드릴 책이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트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라는 부분. 지금 디지털 트윈은 뭘로 보십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PC로 바라보시는데요. 이것도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여전히 PC하고 스마트폰으로 바라볼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필터링 그겁니다. 프레임워크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5G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5G 쓰라고 하고 있죠. 하지만 5G 자체가 스마트폰을 위한 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바뀌고 있죠. 5G 깔리고 있고요. 10년 뒤에는 6G 깔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세상을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 당시는 아마 스마트폰이 필요 없을걸요? 네. 근데 5G와 6G가 정의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이 저는 시야라고 말합니다. XR, IoT, AI.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게 어떻게 세상을 바뀌어가는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세션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변화시킬 기술 혁신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그 기술을 적용하면 어째 바뀔 건데?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세션에서는 아마 4가지 단어만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야, XR, IoT, AI. 근데 이게 디지털 트윈을 어째 바꿀 건데? 라는 부분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션은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 시야, 그리고 시야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40년까지의 기술 혁신. 자, 보시면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통신망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자전거 도로를 깔면 자전거만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처럼 엄청나게 큰 트럭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쫙 깔면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국가경제 발전까지 이룩을 하죠. 그것처럼 도로가 사실상 그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비클 그리고 혁신들을 정의하는데요. 그 바로 도로가 이동통신망이 될 겁니다. 이동통신망인데요. 이동통신망을 다 보니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법칙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10년 기술혁신의 주기, 20년 세상 변화의 주기가 있는데요. 10년 기술혁신의 주기, 이게 뭐냐? 지금 5G도 제대로 안 쓰잖아요. 근데 무슨 6G 얘기 벌써 하노? 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5G 202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6G 2030년도에 무조건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한번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와해성 혁신 그리고 점진적 혁신 아시죠? 와해성 혁신은 그 스마트폰처럼 고마마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 근데 세상을 뒤바꾸면 또 계속 바뀝니까? 퍼져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나면 세상은 쫙 퍼지고 완전히 또 바꾸고 나면 세상을 완전히 퍼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여기에 또 적용이 되더라고요. 1G, 3G, 5G. 이거는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와스노라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 아마 여기서는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 따꺼폰, 모토로라 폰이죠. 이거 나왔을 때 전부 다 휴대폰 와 쓰는데 집에 전화도 없는데 쓸모도 없는데 라고 했다가 2G 됐을 때는 엄마 나 휴대폰 사줘. 네. 3G 3G죠. 3G에서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KT의 준 그리고 KT의 쇼 이때 그러죠. 와 휴대폰으로 TV를 볼 수 있네요. 전부 다 그러셨죠. 아마 그때 미친 거 아니냐고. 휴대폰 비용 어째 감당하냐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최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TV로 TV 보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세상 조리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 TV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TV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것처럼 보시면 1G, 2G 매 10년마다 나오는 기술이 1G 1980년대, 1990년대에 퍼지고 2000년대에 스마트폰의 조류가 나오면서 그때 블랙베리 혹시 아시는지 나오면서 2010년대는 스마트폰이 확산되고요. 계속 바뀌어왔는데 이제 새로운 망이 깔리고 있습니다. 망이 깔리고 있는데 그게 자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부분이고요. 제가 2040년도까지의 기술 혁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기술 중에서 단언코 그 타임 스케줄을 정의할 수 있는 건 이동통신망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동통신 기술은 무조건 매 10년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3G 같은 경우에서는 공식 명칭이 IMT 2000이었습니다. 2000년대를 가로지르는 이동통신망이고요. 5G. 이건 5G는 사실상 보면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공식 명칭은 IMT 2020입니다. 2020년대를 아우르는 이동통신망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1980년대, 1990년대 같이 휴대폰 세상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 멀티미디어 중심의 스마트폰 세상 5G부터 시작되는 뭔가 다른 스마트폰 말고 다른 게 2030년대, 2020년대 그리고 2030년대 즉 2040년까지의 고속도로의 기반을 만드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5G부터의 그 혁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휴대폰, 스마트폰 그럼 말고 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도로를 깔면 자전거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5G, 6G의 특징은 뭔데? 라고 보시면 사실상 고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 말고 다른 기술 혁신은 뭔지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5G는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초고속, 초연결, 초저전인데 더 빠르게, 즉 오지게 빠르게 그리고 오지게 많이 MMTC 그리고 오지게 실시간이고 안정적이다 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4G와 뭐가 다른데? 라고 보시면 여기 더 빠르게 관점에서 본다면 4G보다 이론적으로 20배나 더 빨라요. 그리고 더 많이 라는 관점에서는 4G보다 한 5000배 정도의 더 많은 기기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정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4G보다 60배 이상의 더 안정적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인데? 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화는 끊기면 난리 나는데 데이터 끊기면 난리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슈는 5G부터는 데이터가 끊기면 안 되고요. 그런 관점이고 6G도 아마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데 6G는 IMT 2030이 되겠죠? 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정의가 있는 과정인데 그 관점에서 아마 정부에서는 6가지로 카테고리를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쉬운 게 그냥 6G는 똑같습니다. 5G의 특징을 그대로 6G로 가져가는 건데 더 빠르게라는 관점에서는 5G보다 50배 더 빠르게 5G보다 10배 더 많이 5G보다 10배 더 안정적으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위성통신이라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더 빠르게 관점에서 스마트폰이
3G와 4G를 딱 잡았거든요. 근데 5G와 6G에서는 적어도 20배 빠르고, 그리고 4G보다는 거의 20배에 50배니까 1000배 더 빠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보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거든요. 그러면 스마트폰 말고 뭔데? 라고 궁금증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저는 XR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 XR이 뭔데는 설명을 드릴 건데, XR은 기본적으로 뭐 최재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며칠 전에 어떤 메타의 오큘러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영화 레디 플레이 원 아시죠? 그것처럼 뒤집어 쓰면 100%, 그리고 구글 글래스처럼 쓰면 모든 곳에 데이터가 있는 것처럼 다 포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굳이 20배나 혹은 1000배나 더 빨라져야 되느냐라고 보신다면, 스마트폰은 그 스크린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4G로도 충분합니다. 1000배 더 빠른 세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뒤집어 쓰면 온 사방이 컨텐츠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트워크 기술로 보면 이렇게 했을 때 딱 돌리면 못 따라오는데, 5G 제대로 만들어지고 6G가 제대로 됐을 땐 내가 여기서 돌려보더라도 여기에 원래 있어야 되는 콘텐츠, 지금은 사실은 공기잖아요. 그거 말고 주변에 내 디지털 콘텐츠 다 감싸지는 거, 그 관점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기기들이 붙는다.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붙는다. 사실상 보면 5G가 4G보다 진짜 다른 게 요거거든요. 왜? 4G까지는 혹시 사물 인터넷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맞죠? 김대현 교수님이 이제 많이 주도를 하셨는데, 4G까지 해서는 사물 인터넷을 하려면 망을 새로 깔아야 돼요. 뭐 로라 망처럼 새로 전국망을 다 깔고 기지국 다 설치하고 반도체 새로 만들고 제품 새로 만들고 그리고 서비스 새로 만들고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5G의 특징이 뭐냐면 더 많은 그 셀룰러망, 우리가 사용하는 망에서 IoT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더 빠르게라는 관점에서 스마트폰 말고 360도 3차원으로 다 내 주위를 컨텐츠들이 감싸 안는 XR, 그리고 더 많이 더 안정적이라는 관점에서 IoT, 그리고 결과적으로 XR이 만들어내는 거는 대용량의 고화질 3차원 360도 컨텐츠, IoT가 만들어내는 거는 조금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양들이 만들어지는 데이터, 즉 두 가지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뭐가 좋습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러니까 5G와 6G가 스마트폰 말고 정의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은 시야, 즉 XR, IoT, AI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비던스, 그 관점에서 XR, IoT, AI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XR, 이거는 지금 PDF에서 안 보이는데, 그냥 증강현실은 지금 애플이 아마 올해, 내년 정도 출시할 수 있는 애플 글래스 혹은 구글 글래스인데, 뭔데? 쓰면 온 사방에 딱 보면 여기서는 얼굴밖에 안 보이거든요. 구글 글래스 쓰면 데이터가 잘 접목이 된다면 여기 누가 계시네? 여기 누가 계시네? 다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큘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VR, 그리고 MS, 애매하지만 MS가 하고 있는 MR. 옛날에는 AR이 뭐고 VR이 뭐고 다 세부적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C, P, N, D 이게 다 통합되고 있거든요. VR, AR 다 글래스로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뒤집어 쓰면 무겁거든요. 플랫폼 클라우드로 가고 있고요. 네트워크 5G, 6G로 가고 있고요. 컨텐츠 그냥 유니티나 언리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처럼 다 포괄되고 있어서 이제는 VR, AR 구분 말고 XR로 가자. 인데 아마 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애플은 AR부터 잡고, 왜냐 스마트폰 중심으로 그 생태계가 있거든요. VR 잡으러 간다.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는 오큘러스 강하니까 넘버 원이거든요. VR 잡고 AR로 간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XR이 왜 스마트폰 다음에 미래인데, 사실상 전 궁금한 게 포노사피엔스잖아요. 스마트폰 세대 말고 XR, IoT 세대들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쓰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굳이 스마트폰 말고 XR이 스마트폰 그 다음인데, 미디어의 진화 방향을 보면 됩니다. 보시면 미디어가 뭐냐?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제 바뀌었는데, 첫 번째 텍스트, 글 배워야 되죠.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이미지,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거 쫙 보면 감이 와요. 그 다음 단계 이동통신망이 발전하면서 음성. 근데 요거 다 합친 게 사실상 보면 비디오거든요. 그 비디오인데 현재는 TV, PC, 스마트폰 이 2차원 평면 스크린에 단절된 채 그 멀리에 있는 컨텐츠를 이래 보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게 뭐냐? 2차원 평면 컨텐츠에 단절된 게 아니라 2차원 평면 컨텐츠를 넘어선 3차원 360도 컨텐츠 그리고 단절된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첫 번째 XR. 그 다음 단계는 아마 홀로그램이겠죠. 홀로그램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POC나 아니면 기술 관점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돈만 때리면 되는데 대중화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XR이 먼저 될 거고요. XR은 딱 뒤집어 쓰면 요 사이에 모든 세상을 담는 거. 홀로그램은 온 사방이 디지털 컨텐츠로 갇히는 거인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화웨이 쪽에서 쓴 그 보고서인데요. 이 사람 전체의 몸을 한번 담으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량과 지연성으로 봤을 때는 홀로그램도 썸 미리세컨 정도 되면 5G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G로도 가능할 거고요. 근데 문제가 홀로그램이 되려면 대중화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압축 기술로는 4Tbps에서 10Tbps 이거 정도는 아마 7G, 8G 즉 IMT 2040 정도 돼야지 보편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6G 이론적으로 1Tbps까지는 요 XR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혹시 여기서 오큘러스 사용해 보신 분? 어떠세요? 어지럽죠? 맞죠? 근데 어지러워서 못 쓰겠다.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기억나세요? 닌텐도 눈이 화려해서 발작 증세가 일어났다? 인간은 적응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술도 계속 발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XR 기기의 현재 상황은 지금 올해가 2022년도잖아요. 2002년도에 블랙베리 스마트폰 수준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5G 때는 막 이게 스멀스멀 막 올라오다가 6G부터 보편화될 거거든요. 5G 때는 필요 없다. 와, 그거 해서 뭐 하는데? 라고 하다가 6G는 확 퍼질 때 2030년대 정도 되면 충분히 그 기술은 발전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적응할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말고 더 빠르게 하라는 관점에서는 XR이 향후 20년을 딱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5G가 지향하는 바가 IoT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XR 한 번 더 말씀드리면 XR은 기본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저는 XR 했을 때 눈만 중요할 줄 알았거든요. 지금 현재 나오는 제품을 보면 진짜 더 중요한 거 귀, 스페이셜 사운드 써보시면 어지러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 저쪽 있는 사람이랑 요 앞에서 말하는 거랑 소리가 다르거든요. 근데 XR에서 막 스크린 앱을 딱 사용하고 있는데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다 갑자기 확 들어와요. 옆 보면 사람이 와 있거든요. 그것처럼 사운드. 그 다음 단계는 오감 관점에서 후각, 미각, 촉각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요. 요건 GIF가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XR이 많이 된다라고 보면 제가 있는 이 공간은 지금 나무죠. 딱 뒤집어 쓰는 순간에 코드 몇 줄로 됩니다. 그것처럼 더 이상 자원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다가올 거고요. 근데 XR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공간 혁신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공간이란 장소는 무조건 내가 가야 돼요. 심지어 디지털 세상에서도 따따따 점 어디를 찍고 들어가거나 네이버 검색창에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XR 세상이 되면 공간 혁신, 즉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나한테 옵니다. 즉 요 사이에 쏙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다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있는 장소 여기로 모이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어디든지 쓰는 순간에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점점 더 이동이라는 부분이 줄어들지만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상상력은 더 무한해진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IoT에서 5G일 때 4G와 정말 다른 게 Io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철학 자체가 달라요. 왜? 보시면 4G 때는 보시면
평방 킬로미터당 2,000명이거든요. 사람 중심의 사람이 스마트폰 통해서 연결되거든요. 말고 5G부터 뭔데? 라고 보시면 평방 킬로미터당 디바이스예요. 사람이랑 기기랑 똑같아요. 연결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그렇게 봤을 때 IoT의 기본적인 속성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from 사람 to 사물, 사람이 포함된 사물로 연결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봤을 때 IoT가 디지털 트윈이 어떤 의미가 있는데? 라고 봤을 때는 IoT는 우리가 만약에 코딩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똑같이 복잡한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분은 여기서 이제 글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여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바람의 속도가 달라지고요. 그러면 죽어 있는 공간을 실시간으로 센싱해서 데이터를 계속 보내면서 살아있는 디지털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IoT 센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보신다면 두 가지, 저는 여기서 바뀌는 게 뭐냐라고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석구석 투명하게. 이제부터는 향후에는 짱박혀서 담배 피러 나가가지고 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수다 떨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업무 시간에 다 빠지겠죠? 이거 자체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좀 더 투명하게 된다. 다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IoT,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연결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을 포함해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냉장고와 TV 틀 때도 지금 벌써 연습하고 있잖아요. 진이 TV 틀어줘. 진이 지금 오징어 게임 틀어줘. 하면 틀어지잖아요. 이미 그런 부분들은 나도 모르게 하나씩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oT는 기본적으로 홈 IoT, 엔터프라이즈 IoT, 퍼블릭 IoT 등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는 이 공장 자동화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IoT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홈 IoT가 많이 컸다고 합니다. 그 다음 AI. AI 아마 오늘 네이버에서도 오셔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AI의 역할, AI는 사실상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I가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도와줬다가 협업했다가 대체하는. 근데 사실상 보면 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NAI, GAI, SAI. 뭔데? NAI, Narrow AI. 알파고 같이 특정 영역에만 포커스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자동화나 아니면 그러니까 지능을 발휘한다. 그게 알파고였고 최근 들어서 초거대 AI라고 들어보셨잖아요. GPT. 그게 사실상 보면 GAI더라고요. 지가 먼저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조금 뭔가 새로운 게 왔어? 그거 공부해서 나 이거 전문가 될래. 라는 부분으로 이미 특정 영역에서 우리 사람들의 사고 수준까지 올라가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세상은 뭔데? 저는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AI에서 이슈가 AI가 엄청나게 확산되다가 투자도 많이 되다가 망했잖아요, 투자. 요즘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그럼 돈 어째 벌 건데? 라고 하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마 AI는 특정한 서비스보다도 이 머리로서 구석구석 사람들이 막 쪼우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이런 것처럼 AI가 다 가서 사람 대신에 하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럼 곳곳에 나눠져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 2040년대 스마트폰 말고 지금까지 지금 5G는 가짜 5G고요. 진짜 5G, 6G 시대에 스마트폰 말고 뭐냐? 시야, XR, IoT, AI가 우리 일상을 감쌀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트윈 어제 변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 그거죠. 그냥 심플하게 현실을 디지털로 복사한 쌍둥이다. 근데 요즘 들어가는 게 스페셜 웹이라는 관점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알게 됐는데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관점을 이걸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현실, 그리고 공간. 중간에 이거 인터페이스가 있더라고요. 인터페이스가 지금까지 우주했는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을 접속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디지털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 PC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5G, 6G 때는 뭐다? C야. XR, IoT, AI다. 그렇다면 자, XR 뭐냐? 스마트폰 2D 말고요. XR은 360도 3차원 콘텐츠.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도 뭐 제페토처럼 3차원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 말고 2D 환경에 3차원처럼 만든 거 말고요. 진짜 3차원 360도 콘텐츠로 바뀌고요. IoT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들 비싸가지고 못 갈거든요. 쏙쏙쏙 다 바뀌면 현실하고 똑같이 디지털 트윈 공간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항상 그 모든 걸 완벽하게 못하는 부분들이 AI로 커버하는 부분처럼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막 메타버스처럼 얘기하는 게 현실과 비스무리한 디지털 공간으로 바뀔 거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하지만 기술은 그렇게 바뀌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한 개 더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러면 IoT 중심의 디지털 트윈은 말씀드렸는데 사람도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에 좀 단종이어서 페이스북에 제 이름을 딱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게임이나 아니면 MZ 세대들이 아바타 가지고 놀죠. 그러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요래 바뀔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셜 미디어 속에서 그냥 또 있고, 그리고 그냥 내 캐릭터 몇 개들 있는 거 현재 수준. 그 다음 단계는 100% 디지털,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 원. 그 다음 단계가 이거 같아요. 아바타 딱 끼면 아바타라는 새로운 로봇이 대충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혹시 서로게이트 영화 보신 분? 보시면 맞아요. 딱 쓰면 로봇이 내 대신에 일도 하고 뭐든 다 해줘요. 그러니까 100% 디지털에서 결과적으로 XR과 IoT, AI가 뭉쳐져서 현실과 접목된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내 디지털 트윈은 사람 관점에서 보시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어떤 관점으로 보냐? 그냥 저는 디지털 트윈, 또 다른 생명체가 같이 우리랑 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뭔데? 자, 5G, AI, IoT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기서는 XR은 조금 제외하고요. AI, IoT라고 했는데 XR도 여기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냐 보면 AI, 머리, IoT, 눈, 코, 귀, 입, 손, 발, 몸탱이 그리고 5G, 6G 그걸 연결해주는 핏줄과 신경망 이래 보면 그냥 AI, IoT, 5G, 6G는 그냥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점점 더 IoT, AI가 붙여져서 사람 같은 기기, 사물, 뭐 디지털 휴먼도 이런 종류겠죠. 그것들이 점점 더 우리 일상을 가득 채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은 방향성이고요. 현재 수준은 그를 위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IoT를 특정해서 사람들의 동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 체킹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oT, AI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자동화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시티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하고 똑같이 지금 보면 그냥 똑같이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해서 살아있으려면 IoT가 제대로 다다닥 다 박혀야지 살아있는 스마트 시티,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5G, 6G가 변화시킬 스마트폰 말고요. 지금 손에 드는 거 말고요. 아마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스마트폰도 충분한데 왜 굳이? 이 얘기는 아마 200년 전이겠죠. 200년 전에 마차도 충분한데 왜 자동차가 필요했나? 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G 때 TV도 충분한데 왜 스마트폰이 필요해? 라고 했던 부분하고 똑같을 것 같고요. 어차피
예.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근데 딱히 기술이 그래서 우리한테 맞냐?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체험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관점은 스마트폰 말고 시야, XR, IoT, AI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을 바라보는 인터페이스는 스마트폰, PC지만 앞으로는 XR, IoT, AI가 3차원 360도 그리고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마지막으로 정리는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최재봉 교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XR, IoT, AI는 네, 별외로 치고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XR 기기 제대로 만드는 곳 우리나라에 아무것도 없고요. 삼성도 심지어 제대로 못 만들어서 MWC에서 XR 자기 광고에 넣었던 게 MS 홀로렌즈거든요. MS 홀로렌즈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MS 홀로렌즈 페이스북이랑 붙었죠. 예, IoT 제조업이 다 망가지면서 싸게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이 됐기 때문에 인도가 사실상 보면 저도 사실상 소프트웨어 회사에 있긴 하지만 인도가 절대로 중국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밖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처럼 소프트웨어, 현실이 디지털의 철학과 똑같은 것 같아요. 현실도 있어야 되고요. 가상도 있어야 되고요. 그걸 연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네. 책은 또 다른 문책도 있습니다.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3G, 4G에서는 스마트폰이 이용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5G, 6G로 가면 시야로 가는데 네. 시야로 가더라도 사람과 사람 간에 대화 통화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다른 툴이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 없어지면은 그럼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어떻게 하죠? 통화를. 그 첫 번째 두 가지 관점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피처폰이 많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많이 팔리죠. 심지어 우리가 기억하는 2012년도 좀 옛날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아이폰 4, 5 막 나오면서 갤럭시 S 나오면서 막 스마트폰이 우리나라를 다 휩쓸었어요. 근데 전체 2012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전체 휴대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 네. 그 부분이고요. 지금은 사실상 지금 어지럽다고 하신 게 명확해요. 이노베이터, 내가 이노베이터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얼리 어댑터다. 얼리 어댑터다 그거잖아요. 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딱 산 다음에 사람한테 뽀대는 거. 네, 그런 사람들 정도 수준이 지금 현재 XR인 것 같고요. 불필요하지만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폰 시대에 피처폰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할 거다. 두 번째, XR 기기 하면 오큘러스 새로 나온 건 좀 비싸가지고 200만 원 정도 넘는 것 같은데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근데 기존 버전 쓰면 괜찮습니다. 딱 쓰면 눈에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대신에 스크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크하고 이어폰 대신에 여기 다 달려 있거든요. 그냥 이거 써가지고 말하면 아무런 불편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는 그냥 안경 하나 뒤집어 쓰면 된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지금은 조이스틱 비싸게 하거든요. 이번에 페이스북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시계처럼 해서 시계에서 센서로 요 손가락 마디 움직임을 하고 핏줄의 움직임을 가지고 센싱할 수 있는 걸 AR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요래하면 요 버튼을 여기 누른다. 여기 하면 요 버튼을 누른다. 라고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요건 좀 비싼데 MS의 홀로렌즈 2를 쓰시면요. 갖다 쓰면 여기 하늘에다가 내가 이거 누르면 눌리고요. 여기 누르면 눌리고요. 그런 것처럼
그 카메라 센서로 내가 움직이는 그 지적하는 부분을 거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꽤 많이 괜찮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사실 저같이 나이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북한에 상당히 저 통일에 대한 어떤 니즈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북한을 관광하고 싶은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 AI가 되면은 북한을 이렇게 관광으로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북한에 실질적으로 뭐 촬영을 하든지 뭘 찍어야 AI가 되고 VR이 될 거 아닙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촬영을 해서 라이다 센스, 그러니까 보니까 그 그래픽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일단 라이다 센서로 다 센싱하는 거가 하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있는 거 그림 다 받아가지고 일단 다 기리는 거. 예, 다 기려가지고. 왜냐하면 유니티나 언리얼 가지고 그려도 진짜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다가 언리얼 5 서울 딱 쳐보시면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진주 아파트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겼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노가다가 많이 들어갈 뿐 가능은 합니다. 안 되는 건 없거든요. 돈만 때려보면.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끝에. 예, 감사합니다. AI가 만약에 그 산업계에 적용이 된다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로봇이나 AI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선생님이 생각할 때 어디까지 AI가 인간을 대신하고 인간을 보완하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혹시 거기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AI가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아마 뒤에 세션에 하시는 하정우 님께서 훨씬 더 잘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혹시 지금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AI로 그림 그리기거든요. 네. 아트 영역은 AI가 할 수 없다. 컴퓨터가 감히, 네가 감히? 라고 했는데 요즘은 AI로 내가 말하는 명령어를 집어넣어 버리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그려주는 게 놀이가 많이 성행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째 슈퍼 SAI 관점으로 본 것 같은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의 이슈인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NAI에서 GAI로 지금 가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뒤에서 더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AI 다음에는 SAI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내보다 지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싸움이잖아요. 예.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었습니다. LG 경제연구원 했을 때 왜 CEO가 왜 CEO인 줄 아냐? 예. 심플하거든요. 내가 니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EO야. 예. 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아마 현재 제 머리보다 더 많은 기억을 하고 더 많은 생각을 더 많은 기억을 저장할 수 있고 연산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아마 여기서 뺐었는데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는 자 그렇다면 저도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배운 거는 그 AI 로봇은 내 일자리를 뺏는다, 거부해야 된다. 하지만 써먹을 땐 있다잖아요. 러다이트 운동처럼 거긴 블루 칼라 날렸고 AI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화이트 칼라 중에서 미들 레벨을 날리는 거거든요. 대체하는 것들, 단순 레벨들. 그런 부분인데 아까 최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도 제 책에다 적어놨는데 지금 MZ세대들은 그냥 로봇하고 AI하고 같이 놀아요. 왜?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노시고 계세요. 왜? 챗봇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인지 챗봇인지 신경 쓰고 하시나요? AI거든요. 나도 모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뭐 좋은 건 오더라도 스마트폰 10년 전에 갖다 줘도 못 쓸 거예요. 적응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적응해서 쓰는데 이미 여러분도 모르게 AI와 함께 얘기하고 있고요. AI한테 상담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네,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의 약간 그 트렌드를 보면 MZ 세대들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텍스팅을 되게 좋아한대요. 메시지 좋아하고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말하는 게 정말 부담스럽대요. 왜냐하면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상황일까봐 했는데 AI하고는 제일 편한 게 말이래요. 네. 사람하고는 말하는 게 불편하고 텍스팅하는 게 편하고요. AI하고는 정말 우리가 아날로그는 말하는 거잖아요. 가장 아날로그한 부분을 디지털하고 가장 편안한 부분들이 현재 모습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존하고 사람은 사람답게 그리고 AI는 AI답게 기기는 기기답게 그 되려면 적응해야 되고 법, 보험 여러 가지 체계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네, 체인지라고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세션 2에서는 저보다 더 나으신 분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